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562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확산세가 꺾이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알아봅니다. 이호준 기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입니다. 국내 발생 536명이고 해외 유입 26명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이 줄어서 374명을 기록했고 반면 사망자는 하루 사이 20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 1,185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누적 확진자가 7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6만 명을 돌파한 지 13일 만인데요. 누적 확진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4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늘어나는데 11일이 걸렸고요. 5만 명에서 6만 명까지는 딱 열흘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증가 속도는 조금 느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18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148명 기록했습니다. 이 인천까지 합한 수도권 확진자는 국내 발생 환자의 66%, 즉 3분의 2가량을 차지해서 여전히 수도권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남과 부산도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주요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체 확진자 규모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병원과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는 이달 2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확진자 12명이 추가돼서 관련 누적 확진자 177명이 됐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기도원은 지난주 토요일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이후 누적 확진자가 3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도 교인 8명에 가족 1명까지 총 9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는 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입니다.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전파가 안 된 지역에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 인터콥의 본부인데요. 지난해 11월 말 BTJ 열방센터의 대규모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확진자들이 9개 시도의 교회와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돼서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576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방역당국의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추가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BTJ 열방센터를 다녀간 2,800여 명 방문자 가운데 검사를 마친 사람은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 또는 열방센터 방문자와 접촉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이번 주 일요일인 17일까지입니다.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선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실내 환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잠재적 위험 요인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 방해 행위를 한 확진자들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해당 단체와 개인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으로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사례는 450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 원가량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비협조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신입 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또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8차 전수검사 결과 동부구치소에서 남성 수감자 2명, 여성 수감자 5명이 확진돼 즉시 조치를 취했고 내일 추적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집단 감염으로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일상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흥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1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를 보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89명,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올해 들어 신규 확진자 발생이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7일 303명으로 늘어난 뒤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사흘 동안에는 1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829명 중 어제까지 512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이 가운데 58명이 양성, 419명이 음성 판정을 보였고 3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차 감염을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오늘 0시 기준 16명이 추가로 확진받으면서 이곳의 경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97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수지산성교회와 안양대학병원, 오산급식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관련 확진자로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기도 치료병상은 1,015개 가운데 78%인 793개가 사용 중이며 중증 전담 병상은 30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확산세가 잠잠하던 대구와 경북에서는 오늘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추가됐고 이 소규모 집단 감염, 특히 이 가족 지인 간 전파도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오늘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4명입니다. 경북에선 지난 사흘간 확진자 한 자릿수를 이어가며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에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에서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3명 등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상주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중 1명은 방역당국의 방문자 명단에서도 빠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지난 12월 초 상주 열방센터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대구 동구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6명이 확진됐는데 가족 모임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상주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680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직원 2명과 접촉 가족 1명 등 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대구에서는 오늘 0시 기준 1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확진 직원과 접촉한 2명이 추가됐는데 그래서 이 기업의 누적 확진자 수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율은 대구가 61%, 경북이 81%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에서는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과 관련해 양성률이 70%를 넘어 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이 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경상남도가 어제 오후 5시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경남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창원 10명, 진주 5명, 김해 3명, 함양과 함안이 각각 2명, 양산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4명 추가됐는데요. 진주에 사는 40대, 60대 남성과 함양에 사는 40대 여성, 60대 남성이고 기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사흘 동안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61명입니다. 진주와 창원, 남해, 양산 등 경남 8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부산과 울산, 전남, 신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진주국제기도원과 관련해 153명을 검사했고 76명은 음성, 16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도 창원의 60대 여성 1명이 추가돼 경남에서 누적 12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남에서 153명이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검사자 34명에 대해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10명이 확진된 창원에 있는 교회와 관련해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교회에 방문했고 나머지는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함안의 요양원 종사자가 확진돼 해당 시설 종사자 48명을 검사해 46명은 음성, 1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용자 60여 명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국제기도원 관련 양성률이 73%라며 진주국제기도원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통계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IMF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고 실업률도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여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2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교육 서비스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임시근로나 일용근로자가 40만 명 넘게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업 업종에 임시일용직 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가 큰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특히 청년층과 30대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률은 60.1%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아졌고 실업률은 4.0%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이 21년 만에 가장 큰 62만여 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고용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100만여 개의 직접 일자리가 포함된 공공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서둘러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검찰이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정인이 양모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의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한 뒤 법의학자 3명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장 씨가 알면서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이에게 가해졌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은 부모로서 돌보지 못하고 아이를 숨지게 한 건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건 아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살인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판단을 요구하는 혐의를 말합니다. 한편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 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의 기싸움이 거셉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두고 공개적으로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내세운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본격 선거 행보에 나선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안 대표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안 대표가 경쟁하는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특히 현재 안 대표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양대 정당,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철수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지지한 사람도 있고 민주당 사람이 지지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지지층은 결집할 거란 전망인데 안 대표 중심의 단일화 논의에 일부 예비 후보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단일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선 야권 지지자가 원하는 것은 단일화를 통한 서울시장 선거 승리라고 응수했습니다. 3자 구도는 지지자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간절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주 국민의힘 후보 접수를 앞두고 두 사람의 기싸움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수도 워싱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탄핵 추진이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이르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먼저 논의된 직무정지 결의안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안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신속한 탄핵 추진 행보를 마녀 사냥으로 몰아붙이면서 후폭풍을 경고했습니다. It's absolutely ridiculous. This impeachment is causing tremendous anger, and you're doing it, and it's really a terrible thing that they're doing.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신 발언이 완전히 적절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가 지속되면 엄청난 위험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지만 폭력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워싱턴 시내 곳곳에 시위대 집결을 막기 위한 장벽이 설치되고 주요 도로에선 차량 통행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DC와 수도권 지방 정부들은 주민들에게 대통령 취임식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 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고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군이 북한 열병식 개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상정된 의정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1월 12일 폐막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일정이 축소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역대 두 번째로 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회 결론을 통해 김정은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하고 핵기술 고도화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인민군대를 최정예와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인 사태에도 국가방위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경공업 등의 발전 계획 등을 나열했고 농업 부문에서는 식량 수매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남 대미 메시지는 결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일 평양에서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도 발표했습니다. 당 대회 결정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수순입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별도 담화를 내고 지난 10일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열병식 개최 정황을 포착 추적 중이라고 한 건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의 표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에선 김여정을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명시해 직책이 종전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변동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선언과 선박의 억류 해제를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정부 대표단이 이란 당국과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최종건 1차관이 내일 귀국하며 정부는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을 토대로 선박 억류 해제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이란의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 억류 문제에 엄중 항의했지만 이란 측은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어느새 50곳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까지 늘어나면서 이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이번 겨울 첫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반, AI 확진 가금 농장은 50곳이 넘습니다. 예방적 처분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1,500만 마리. 처분 마리수가 늘면서 오리고기와 달걀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걀 소비자 가격은 특란 기준 10개에 2,000원을 넘어 1년 전보다 15% 비싸졌고 오리고기 값도 30% 넘게 뛰어 킬로그램당 15,0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려하던 농장 간 수평 감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진 농가가 계속 늘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여전합니다. 산발적으로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농가에 대한 방역, 그다음에 철새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통선 등 북한 접경 지역 위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강원도 최남단 영월 등 내륙에서도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축 방역 당국이 설치한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발견됐습니다. 번식철을 맞은 멧돼지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 추가 전파 위험이 큽니다. 특히 백두대간을 통해 충청이나 수도권 농가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한파와 코로나19로 방역 활동에도 제약이 많은 상황. 엎친 데 덮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홍콩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한국의 가금 산물에 대해 수입 중단 대상 지역을 늘렸습니다. 신화통신은 홍콩의 식품안전당국이 어제 경남 거창군과 진주시에서 생산된 고기와 부산물 등 가금 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콩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과 전라북도 남원에서 생산된 가금 산물의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코레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설 승차권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 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이 대상입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창쪽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동반석은 한 석만 판매합니다.
수소고속철 SRT 운영사인 SR은 서울 승차권을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창측 좌석만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에서 고장이 되풀이되면 소비자가 중재를 거쳐 제조사에게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과 관련해 국내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모델 가운데 2019년식 S350D 포매틱에 대해 교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정차 시 시동 정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해당 차량 차주가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을 요구한 뒤에 나왔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들어오면서 추위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추위가 물러나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황사먼지까지 날아오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PM10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부산이 155, 울산 153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도 126, 경기 133 마이크로그램 등 그 밖에 전국도 나쁨 단계까지 높아졌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오후에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부산이 1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6, 7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금요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주말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